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의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가 지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 후보자를 추천받은 지 몇 시간 만에 지명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각각 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과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최상병 특검엔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지명됐습니다. 큰 특검 조직을 잘 이끌어야 되잖아요. 업무를 잘 배분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니까 큰 조직을 통솔할 수 있는 그리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조 전 권한대행은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 감사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윤석열 정권과 대립해왔고 민 전 법원장의 경우 문재인 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를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이 전 고등검찰부장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장남의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한 바 있습니다. 3대 특검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하는 수사를 지휘하게 됩니다. 각각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명태균 씨와 건진 법사의 공천 개입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 그리고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한 의혹에 대한 수사도 가능한 만큼 대상이 더 넓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명과 동시에 특별검사 3명은 곧바로 수사 준비에 들어갑니다. 준비 기간이 최장 20일인 만큼 다음 달 초, 이르면 이번 달 말에도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돼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40일에서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검사, 판사, 국방부 검찰단 등 다양한 출신의 인사들이 특검 후보자에 올랐습니다. 그중에는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인사들도 있는데 후보자들 면면은 연지환 기자가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파견 검사만 60명인 역대 최대 규모의 내란 특검을 지휘할 후보자는 조은석 감사위원과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입니다. 조 위원과 한 전 부장 모두 윤석열 정부와 대립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조은석 위원은 감사원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감사위원인 자신이 패싱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입니다. 한동수 전 부장은 2020년 채널A 보도 사건으로 검언 유착 논란이 빚어졌을 때 감찰부장으로 검사 징계를 놓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검사 40명 규모의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심재철 변호사가 추천됐습니다. 민 전 원장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되고 심 변호사는 남부지검장을 지내다 지난 정부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된 뒤 검찰을 떠났습니다. 파견검사 20명 규모의 최상병 특검엔 검사 출신 이윤재 변호사와 군 법무관 출신인 이명현 변호사가 추천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말 내로 이들 중 3명을 특검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큰데 이후 중요한 건 대규모 파견 인력을 조직하는 일입니다. 현재 내란 수사는 검찰과 공수처, 경찰이 각각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 수사는 검찰에서 진행 중이지만 각 사안별로 중앙지검과 남부지검 등으로 수사팀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특검은 기존 수사의 전문성을 인정해 이들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수사 방향 등을 고려해 아예 새로운 수사팀을 꾸릴지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3개 특검의 수사 인력은 줄잡아 검사를 포함해 600명 정도 되는데 수사 능력뿐 아니라 특검의 리더십도 수사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자, 이제 특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각각 특검 후보자를 3명씩 추천을 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는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또 이윤재 명지대 법학과 교수입니다. 검사 출신 또 판사 출신 학자 이렇게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조국혁신당에서는 한동수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판사 출신이죠. 심재철 전 서울 남부지검장 검사 출신입니다. 이명현 전 합참 법무실장 등이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추천을 하면 대통령실에서 임명을 하게 되는 거죠. 3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조만간 빠르면 뭐 주말에도 임명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되면 본격적인 이제 20일간의 특검 준비 기간을 거쳐서 150일간의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은 수사 기간이 150일로 정해졌는데요. 약 5달간의 수사를 본격적으로 준비 기간 마치자마자 시작될 것이고요. 뭐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60명 규모, 그리고 김건희 특검은 40명, 최상병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규모로 해서 파견 검사만 120명, 수사관까지 합치면 대략 570명 정도의 이 특검이 3개가 동시에 실시되다 보니까 인력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3명씩 해서 6명이 추천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정치 보복 아니냐라는 우려도 하고 있는데 면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당연히 이 사실은 그 여당 성향의 범여권 정당에서만 추천을 하게 돼 있는 법이 통과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나 민주당에서는 이게 정치 보복이 아니다. 내란이라는 틀을 털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87년 민주화 이후에 사실은 여당이 특검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특검이라는 것은 여당, 행정부를 장악한 여당이 검찰과 법무부를 쥐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그걸 못 믿으니까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정말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진상을 규명하라. 이런 게 특검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 시기에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저 3대 특검을 했을 때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건 털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 뭐 불행히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던 것이고, 근데 여당이 됐는데 이 특검을 제1호 법안으로 통과를 시켰다는 것 자체는 아무튼 이례적이고 분명한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내란이나 김건희 문제나 최상병 문제를 국민적인 의혹이 있으니까 풀어야 된다는 정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왜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추천하는 것을 좀 같이 할 수 없습니까? 저는 그 부분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딱히 저항할 수단이 없어요. 지금 3일 지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할 것이고 그러면 준비 기간 거쳐가지고 바로 수사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란 특검과 이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이 말로는 뭐 여기 공정하게 하겠다고 합니다만 저 불똥이 어떻게 튀어서 우리 당에 어떻게 올지까지는 정말 제 예측 불허기 때문에 제발 문재인 정부 때 등장하자마자 국정농단 수사해서 정말 우리나라를 둘로 갈라치게 했듯이 그런 식의 과오는 저지르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글쎄, 그 국민이 원하는 것이었고요. 이 내란 특검이나 특히 3년 내내 그 시끄러웠던 김건희 특검이나 그 안타까웠던 최혜병 특검, 이 부분들을 진실을 밝히고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또 매듭짓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나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를 왜 뽑았냐라고 물었을 때 많은 국민들이 내란 종식을 위해서다라고 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검을 빨리 속도전으로 빨리 수사하고 매듭을 짓고 가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첫날부터 비상경제 TF 구성해서 계속해서 민생경제에 올인하고 또 추경도 빨리 하자. 어제 한국거래소 가서도 지금 코스피가 2,900 넘어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경제의 청신호가 조금씩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특검과 경제 투트랙으로 가야만 우리가 이 위기 상황을 빨리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원내대표 가지고 갑론을박하고 있고 뭐 비대위원장의 5대 개혁안에 대해서도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일성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면 이 3대 특검에 대해서 당론으로 저는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어야만 국민의힘이 정말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었을 텐데 여전히 그걸 당론으로 반대하는 모습 보면서 참 앞으로 갈 길이 더 험난하고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동시에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빨리빨리 속도전으로 이 부분들은 정리하고 가는 것이 그것이 민심에 부응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여당이 됐는데 왜 특검을 하냐? 야당 때는 몰라도. 그런데 일단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수사기관이 깊숙하게 내란과 관련해서 뭐 사전에 알거나 아니면
비상계엄 조치 이후에 어떤 회의를 통해서 비상계엄에 따른 사실상 내란에 부하 내동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 자체가 내란의 혐의로부터 자유스럽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에 맡길 수 없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왜 그 특검 후보를 추천할 기회를 안 줬냐. 당론으로 끝까지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어폐가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히려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게 이익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 수사는 법률상 150일 아니면 120일로 딱 수사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 정부처럼 뭐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이거를 2년, 3년 끌면서 잊어버릴만 하면 압수수색을 하거나 또 간혹 가다가 소환 조사하면서 망신 주기 할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최장 5개월 이상은 수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야당이 오히려 특검 수사를 반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제 특검은 불가역적인 조치가 된 거죠. 국회에서 통과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됐으니까요. 결국에는 이런 우려는 좀 불식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악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 2017년 때처럼 정치 보복 성격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그런 그 불안감을 조성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내외가 이 사안과 관련해서 깊숙이 관련이 있는데 두 분들도 변호사 잘 써서 대응하면 될 일이죠. 결국에는 이게 글쎄 오랜 기간 그 누적이 되면서 의혹이 굉장히 커졌단 말이에요. 별개로 뭐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저도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나머지 두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야가 협상을 벌이면서 명분을 더 쌓았더라면 좋았겠다라는 뭐 아쉬움만 전해드립니다. 예. 그 원내 지도부가 오늘 사퇴를 했죠.